여러분, 이건 캐나다 주택 실소유자에게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의 시장 안정성 확보와 몰기지 법안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혹시 캐나다 중앙은행이 돈이 오고 가는 길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캐나다 몰기지 시장도 조금씩 보험이 있는 몰기지, 이 insured 또는 insurable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시장 비중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변화가 앞으로 우리의 몰기지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요즘 몰기지와 부동산 뉴스를 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언제 내려가나요? 집값이 언제 다시 오를까요? 부동산 시장은 요즘 어떤가요? 자,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레포 시장을 중앙 청산 구조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최근 몰기지 법안의 변화로 보험이 붙는 몰기지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 흐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구조에서 실수요자, 투자자, 리뉴얼을 앞둔 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할지 제 생각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레포 시장은 쉽게 말해서 은행, 금융기관들이 서로 단기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도매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몰기지를 빌릴 때는 소매 시장, 이 리테일 쪽에서 자금이 나오는 거고요.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자금을 돌리는 곳이 이 도매 시장, 레포 시장인 거죠. 지금까지 이 레포 거래를 A은행에서 B펀드, 이 B펀드에서 C보험사 이런 식으로 각자 직접 거래를 하고 리스크도 각자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거래를 중앙은행에서 한 번에 정리해주는 청산소, 영어로는 Central Counterparty, CCP라고 하는 이 기관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전 A to B to C 서로 직접 거래하는 그림에서 앞으로는 A은행에서 CCP 그리고 B와 C, D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은행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이 얼어붙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돈을 안 빌려주는 상황, 이게 바로 금융 시스템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바꾸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돈의 흐름이 한 번에 얼어붙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자, 지금 현 구조에서는 어느 한 군데라도 자금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면 줄줄이 연쇄 디폴트, 이걸 막기 위해서 이 거래의 중간 다리가 되어 리스크를 모아서 관리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일단 레포 시장이 안정적일수록 채권 금리가 덜 요동치게 되고 채권 금리가 덜 요동칠수록 우리의 장기 금리도 덜 튀게 됩니다. 즉, 이 위에서 도매 시장 시스템을 더 튼튼하게 만들면 우리가 느끼는 금리 쇼크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작용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몰기지 보험 시장의 변화입니다. 자, 최근 변화의 방향을 한 줄로 요약하면 몰기지 보험, 이 insured 또는 insurable이 붙는 몰기지의 범위를 더 넓혀서 더욱 안정적인 몰기지 시장을 키우고 있다입니다. 자, 이 몰기지 보험 왜 중요할까요? 자, 캐나다에서는 CMHC, 세이즌 또는 캐나다 개런티 같은 기관들이 몰기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험이 붙으면 몰기지를 갚을 수 없는 디폴트 상황이 와도 대부분의 손실을 보험사가 커버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 몰기지 렌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턴의 논리로 보험이 붙은 몰기지, 이 insured, insurable 몰기지는 그만큼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할 여지가 생깁니다. 최근 주요 규칙들의 변화에는 일단 어떤 조건일 때 보험을 붙일 수 있는지와 또 몰기지를 바꾸는 전환, 영어로는 transfer, 또는 몰기지를 리뉴얼할 때 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보험이 가능한 몰기지의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단 보험이 붙는 몰기지 쪽은 경쟁이 심화될 거고 금리 인하의 여력이 확대될 겁니다. 자, 몰기지를 빌리는 borrower, 차주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이 생기는 거죠. 자, 반대로 보험을 붙일 수 없는 uninsurable 같은 경우는 리스크 대비 프리미엄이 더 붙기 때문에 이 insured 몰기지와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 룰 안에 잘 들어와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insured와 insurable로 몰기지를 세팅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금리, 더 안정적인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큰 그림이 보이는데요. 일단 위에서는 중앙은행이 레포 시장을 중앙 청산 구조로 바꾸면서 도매자금, 채권 시장이 위기 때도 덜 망가지도록 설계하고 있고요. 아래에서는 몰기지의 보험에 대한 규칙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보험이 붙는 몰기지를 더 많이, 더 넓은 영역에서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성은 하나인 거죠. 캐나다 전체 이 몰기지와 주택 금융 시스템을 더 안정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캐나다 중앙은행 그리고 청산소가 존재하게 되고요. 또 몰기지 보험, 개별적인 대출 레벨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변화가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자, 첫 번째로 집을 사서 살고 싶은 분들, 즉 실수요자에게는 앞으로 이 보험이 가능한 몰기지 구조로 세팅을 하면 할수록 은행 입장에서 더 안전한 대출이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금리 옵션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자,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하면서 최소한의 자본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 이 인슈어드 몰기지를 쓰는 사람과 또는 론투밸류를 65에서 80% 기준으로 더 낮게 설정하면서 보험이 붙을 수 있는 구조로 나를 세팅하는 것이 금리 협상력까지 연결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투자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사실 불리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용 몰기지는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현행법으로는 이 보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uninsurable 영역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럴수록 보험의 보호막 없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어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일수록 이 론투밸리를 관리하고 나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최소한 본인이 사는 집은 이 인슈어 또는 인슈어블 구조로 재배치하는 전략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렌탈 유닛을 발생하는 렌탈 몰기지는 더욱더 높은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리뉴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1년에서 3년 내에 리뉴얼이 예정되어 있다면 나는 과연 보험이 가능한 구조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필요한 포인트들은 집값 대비 나의 몰기지의 잔액, 이 론투밸류와 내가 갖고 있는 소득을 증명할 준비, 그리고 부채 비율을 미리 정리해두면 리뉴얼 시점에 그냥 기존 은행에서 제시하는 uninsured 금리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 특히 보험이 가능한 몰기지 렌더로 나의 은행을 바꾸면서 이 insurable transfer 또는 refinance가 가능한지 새로운 선택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예시로 저희 팀에서 함께 몰기지 브로커로 활동하고 계신 분께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몰기지를 은행의 uninsured 몰기지에서 인슈어버 몰기지로 변경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받을 수 있었던 좋은 금리 조건과 다양한 몰기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자, 이 스토리는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브로커님과 특집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자, 캐나다는 위에서는 중앙은행과 청산소가 시스템을 받쳐주며 안정성을 더하고 아래에서는 몰기지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나누는 구조, 즉 더 안전한 금융과 몰기지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입니다. 자, 이 구조 안에서는 uninsured 영역에 남겨진 사람과 미리 loan to value, 소득, 부채 구조를 정리해서 이 insured 또는 insurable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몰기지 운영과 조건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은 나는 몰기지 보험이 가능한 구조인가 또는 리뉴얼, 구매, 재융자 때 보험이 붙는 상품과 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방향성이 실소유자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부담일까요? 자, 댓글로 각자의 상황과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